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 20대 당뇨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51.4% 급증했다고 합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 만나볼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도 늘고 있다는 당뇨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도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최근 5년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의 1,723만 명, 5년 새 27.7%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당뇨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특히 20대 층에 당뇨 환자가 급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대 당뇨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무려 51.4%나 급증했습니다. 네, 뭐 원래 당뇨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쩌다가 젊은 층의 당뇨 환자가 늘어나게 됐을까요? 네, 학계에서는 그 원인으로 젊은 층의 비만 인구 증가를 꼽았다고 합니다. 아, 살찌는 게 정말 만병의 근원이군요. 당뇨는 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실은 합병증이 더 무섭잖아요. 당뇨를 잘 관리하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의 고질병 당뇨. 치료가 힘들어 불치병이라고도 불리지만 최근 다양한 의학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 탈출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당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국민은 1,723만 명. 누적 진료비만 12조가 넘는 금액인데요. 환자 수는 253만 명에서 322만 명으로 2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당뇨 환자 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인슐린 분비를 관장하는 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어들었을 때 오는 당뇨가 제1형 당뇨병이고,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비만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오는 병이 제2형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다양한 특징에 따라서 크게 제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적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몸의 저항성이 커지면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대부분 2형 당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또한 지방 섭취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습관의 변화, 그다음에 운동의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비만 지방간 환자들이 늘면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당뇨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합병증이 무서운데요. 합병증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누는데요. 주 이제 표적 장기가 심장, 혈관, 콩팥, 눈, 그다음에 말초 신경, 말초 혈관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가 심해질 경우엔 신체 다양한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약물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초기 당뇨는 통증이 거의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해결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 기업에서 개발한 당뇨 개선 물질이 화제입니다. 당뇨가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생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임상지원센터와 유효성평가센터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당뇨 개선 물질을 많이 투여할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의 재생 효과와 더불어 11가지의 기능을 호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당뇨 개선 물질을 복용하고 있다는 손영복 씨를 만나봤습니다. 일형당뇨 판정을 받고 C펩타이드 0.17이라는 인슐린 분비량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인슐린을 투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합병증이 생기고 그래서 희망이 지금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씩 먹으면서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나중에 한 1년 후에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으로 오고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희망차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SCI 국제저널에 관련 연구자료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기술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까다로운 유럽과 일본을 비롯해 24개국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국제당뇨학회를 비롯한 해외 의학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노벨의학상 후보에 거론된 핀란드의 야코 교수와 함께 임상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삼구 대표. 더 큰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당뇨학회에 여러 차례 보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 전 세계 5억 명에 달하는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 그리고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연구 개발자와 기업 모두를 응원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당뇨인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삼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당뇨는 치료하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표님이 연구한 물질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네. 연구해왔던 그 천연 원천 소재 물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간 기능 개선과 그리고 발모 효과의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고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내용 중에 바로 산화질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보다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산화질소는 이 혈액순환에 일단 도움을 주어서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자양강장 등 이러한 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이 물질로 먼저 산화질소 형성에 관련된 특허 등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내 대학병원의 유효성 평가센터에 의뢰를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당화혈색소랄지 또는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 그리고 C펩타이드의 증가 또는 인슐린 분비량의 문제까지 약 10여 가지 이상의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모험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스스로 또 당뇨 환자가 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 물질을 연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체 적용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벤처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제 몸에 체득도 할 겸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심을 했고 예. 그런데 그 결심을 하게 된 이 배경 속에는 그동안의 많은 의학 논문에서 비만과 당뇨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체중을 급격하게 찌워서 무려 103kg까지 아주 고도비만을 만들었고 그래서 드디어 당뇨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인이 된 다음에 네. 우리 당뇨인들이 흔하게 겪고 있는 고혈당의 문제 또는 이제 식은땀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이 저혈당의 문제 네. 그리고 화장실을 새벽에도 여러 차례 드나드는 그 다뇨의 문제 그리고 하루에도 물을 3, 4리터 이상을 마시게 되는 그런 다갈증의 문제 또는 전혀 그전에는 당뇨가 걸리기 전에는 먹지 않았던
이런 식탐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증상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음식물에 대한 혈당 지수 그리고 혈당에 관련된 부분을 제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이 최근 젊은 층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당시 해외 학술지에 실리면서 화제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SCI 국제 저널인 푸드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이라고 여기 12월호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제가 연구했던 그 원천 소재 물질인 이 DND가 결국은 혈당 강화를 가져왔고 또 C펩타이드의 증가가 되는 문제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이런 기능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제 2020년 6월에 우리 한국 식약처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 연구 자료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제가 활동한 해외 활동의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은 이 당뇨와 심혈관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그리고 노벨의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 의과대학 야코 교수님과의 그 만남인데요. 네. 이분을 통해서 2020년 1월에 우리 야쿠 교수님하고 앞으로 임상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당뇨 치료제 개발을 함께 하자는 그 프로젝트에 합의 서명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구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내 학회를 비롯해서 두바이, 헬싱키, 그리고 뉴델리,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 초청 연사로 초대가 되어서 제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당뇨학회에 발표를 직접 했었고 현재는 이 관련 기술을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북미 등 전 세계 선진국 24개국에 특허가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당뇨, 암, 치매는 인류가 풀어 나가야 할 뭐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당뇨 탈출의 꿈은 좀 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국제 당뇨 연맹 즉 IDF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당뇨인들이 약 5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전 세계 5억 명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5억 명에 해당하는데 인종하고 식습관이 다를 때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전 세계 약 10여 개국의 환자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대체 식사로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있다고 한다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뿐만 아니라 1.5형 당뇨 그리고 임신성 당뇨까지 이러한 효능을 입증을 해서 당뇨를 치료하고 하는데 국내의 학자들하고 심도 있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당뇨는 어찌 보면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의 이 과다한 그 인스턴트 식품의 이 과다한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제 성인 당뇨뿐만 아니라 소아 당뇨 문제까지 매우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이 초기 당뇨는 매우 쉽게 탈출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기를 당뇨는 키우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당뇨는 예방만큼 중요한 치료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최근에는 20대 혹은 30대에서도 당뇨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본인의 식습관, 평소 뭐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삼구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